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VSEPR 이론 좀 심화적인 내용 수업하려고 영상 찍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여러분들 알고 있다는 전제로 앞에 2형, 3형, 4형은 쭉 한번 가볼게요. 일단 입체수가 2형일 때 분자 구조는 직선형에 예외 없이 결합각은 180도이다. 대표적인 분자가 BeF2, CO2, FCn이 있었고요. 입체수가 3형일 때는 기본 형태는 평면 삼각형이고 결합각은 중심원자랑 말단원자 사이의 결합각 120도이다. 기본 형태였죠. 네, 첫 번째 나와 있는 AX3처럼 세 방향으로의 위상이 완전히 동일하면 당연히 평면 삼각형의 120도가 맞는데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간혹 정삼각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맞다 이렇게 골라주면 되고요. 근데 예외적으로 입체수는 3이고 롬페어가 0인데 포르말데하이드 요런 케이스에서는 CO 이중결합의 양옆에 수소가 있고 중심원자 입체수 3명이니까 기본 형태는 평면 삼각형이 되는 거죠. 얘는 분자 구조가 평삼은 맞지만 세 방향으로의 위상이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니니까 얘가 좀 다르니까 정삼각형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고 결합각을 논할 때도 기본 형태 120도에서 스타트하는 건 맞는데 공유 전자쌍이 한 쌍일 때보다 두 쌍일 때의 반발력이 더 크니까 얘가 더 강하게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소만 있는 곳은 120보다 살짝 작아지는, 그리고 CO 이중결합이 있는 건 12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입체수 3명의 롬페어가 한 쌍인 케이스 뭐가 있죠? 대표적인 분자가 ONF고요. 너무 중요한 분자입니다. 일단 루이스 구조식 그려보면 산소 질소 이중결합에 플로린 단일 결합이 있고 질소는 비공유가 한 쌍 있다는 거. 그래서 단일 결합과 비공유는 각각 1로 카운팅, 이중결합은 합쳐서 1로 카운팅이니까 입체수가 3이라서 기본 형태는 평면 삼각을 그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중심의 질소 두 방향의 말단에 산소 플로린이고 한쪽에는 비공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은 입체수를 셀 때는 카운팅이 돼서 전체적인 틀이 평면 삼각이라는 거에는 관여하지만 실제 분자가 어떻게 생겼냐라고 했을 땐 크기가 너무 작아서 무시한다. 그래서 질소를 중심으로 한쪽에는 산소, 한쪽에는 플로린이 이렇게 있는 거고 요거 어떻게 생겼냐는 거죠. 그래서 입체수 3의 롬페어가 한 쌍인 이런 케이스에서는 분자 구조를 구분형이라고 하더라. 그죠? 결합각은 입체수가 3이니까 120도로 스타트하는 게 맞는데 이 비공유 전자쌍의 반발력이 더 크니까 요 사이의 결합각은 120보다 살짝 작아진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이어서 입체수가 4형일 때는 기본 형태가 사면체꼴이고요. 결합각은 109.5도형입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롬페어 없이 네 방향으로의 위상이 완전히 동일하다면 이때는 정사면체형이다 이런 표현도 쓰고요. 결합각은 109.5도가 되겠죠. 이어서 입체수 4인데 롬페어가 한 쌍이 있는 그런 케이스에서는 기본 형태 내가 사면체를 그렸을 때 한쪽에 이 비공유 전자쌍은 분자 구조를 논할 때는 크기가 너무 작아서 무시였죠. 그래서 중심원자로부터 요거 어떻게 생겼는지 얘기해 줘야 되고 삼각 피라미드형, 고등학교에서는 삼각뿔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결합각은 마찬가지 입체수가 4면 일단 109.5도라고 하면 되는데 이 비공유 전자쌍의 반발력이 더 크니까 찍어 누르더라. 그래서 요 사이의 결합각은 109.5도보다 하나 작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입체수 4의 롬페어가 두 쌍인 대표적인 분자가 OF2, H2O 같은 게 있죠. 그래서 루이스 구조식 그려보면 산소를 중심으로 F가 단일 결합, 중심원자는 항상 비공유 전자쌍 써주는 걸로 얘기했었고요. 단일 결합과 비공유 각각 1로 카운팅 해주고 나면 입체수가 4더라. 그래서 사면체 그려놓고 사면체의 중심에는 산소가 두 방향의 말단에 F가 이렇게 있는 거죠. 나머지 두 방향에는 비공유가 있는데 분자 구조를 논할 때는 크기가 너무 작아서 무시한다. 그래서 요거 어떻게 생겼는지 얘기해 주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 구분형이다. 결합각은 입체수가 4형이니까 109.5도라고 해주면 되는데 비공유 전자쌍의 반발력이 크니까 이 사이의 각도가 작아진다. 근데 한 쌍일 때보다 두 쌍일 때는 더 많이 작아지니까 더 작다 이렇게 얘기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형, 3형, 4형의 대표적인 분자들은 이런 애들이 있었고 분자 구조랑 결합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이어서 분자의 루이스 구조식 심화해서 일단 요것들은 교과과정상 다루는 애들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리는 방법을 좀 알려주자면 탄소는 원자과 전자 4개, 산소는 6개죠. 그러니까 얘네는 원자과 전자가 10개 있는
마치 N2처럼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CO 3중 결합에 탄소 쪽에 비공유, 산소 쪽에 비공유 이렇게 박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다양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형식 전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원래 4개잖아. 근데 지금 배정된 걸 보면 하나, 둘, 세 쌍 중에 그러니까 6개 중에 3개는 탄소 거죠. 5개가 배정이 됐다. 원래 4개인데 전자가 5개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나를 얻었구나 해서 이 탄소의 형식 전화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은 논리로 산소는 6개 중에 3개는 자기 거고 이 2개까지 카운팅을 해주면 원래 원자과 전자가 6개인데 현재 5개만 있는 상태. 마치 하나를 잃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1가 양이온, 그래서 형식 전화를 플러스 1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전자의 치우침을 보면 탄소보다 산소의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분명히 산소 쪽으로 전자가 치우쳐야 되는데 전기음성도가 작은 쪽에 마이너스, 큰 쪽에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일산화탄소의 불안정성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불안정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분자들은 안정해지기 위해 화학 결합이나 반응을 하는데 이를 통해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반응성이 되게 뭐할까? 크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형식 전화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N2처럼 원자과 전자수를 토대로 세줄 수도 있지만 이게 하는 규칙 계산법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자 하는 원자수에 곱하기 8을 해줍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모든 원자가 독립적으로 옥텟을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총 전자수예요. 일산화탄소 보면 탄소와 산소는 모두 옥텟을 만족하고자 하는 애죠. 그래서 옥텟을 만족하고 싶어 하는 애가 2마리가 있으니까 여기에 곱하기 8을 해주면 16이 나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탄소와 산소가 각각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총 16개가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원자과 전자수의 총합을 빼줘요. 이게 의미하는 건 현재 가지고 있는 전자수입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2 곱하기 8에서 16 빼기 원자과 전자수가 실제로 10개니까 6개가 남죠. 이 6이 의미하는 건 뭘까? 필요한 총 전자수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전자수를 뺐다는 건 부족한 전자수의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한 부족한 전자수를 2로 나눠주게 되면 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유결합을 형성하게 되고 이게 결합선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법을 통해서도 결합선이 몇 개일지 비공유가 몇 쌍이 있는지를 얘기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CO는 원자가 2개 곱하기 8, 16개에서 원자과 전자수 총합 10개를 빼주고 나면 6개가 남죠. 이 6개를 2로 나눠준 값 3, 이게 결합선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N2처럼 생각하고 루이스 구조식을 그려도 되고 계산을 통해서 CO는 3중결합이구나 해주고 난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으로 옥텟 규칙을 만족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옥텟 만족까지 탄소에 한 쌍, 산소에 한 쌍 박아주면 되는 거죠. 그럼 전자쌍을 보면 하나, 4개, 5개, 총 10쌍, 다시 총 5쌍, 전자 10개. 그래서 원자과 전자 10개 가지고 이것들의 옥텟 규칙을 만족시킬 수 있는 케이스는 요거밖에 없다. 요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오존까지 해보면 오존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 총 24개가 필요할 거고요. 원자과 전자수는 6개씩 3마리니까 18개입니다. 그럼 빼주고 나면 6. 이 값을 2로 나눠주면 그게 결합선수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산소는 이중결합의 하나, 단일결합의 하나가 이렇게 박혀있는 상태고요. 여기까지 그려주고 나서 나머지는 비공유로 옥텟 만족시켜주면 됩니다. 이 왼쪽 아래에 있는 건 비공유 2쌍으로 옥텟 만족시켜주면 될 거고 가운데 산소는 1쌍, 오른쪽에 산소는 3쌍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구조식을 그리고 나서 분자의 구조와 결합각을 한번 얘기해 보면요. 일단 중심원자를 기준으로 단일결합과 비공유는 각각 1로 카운팅, 이중결합을 합쳐서 1로 카운팅이니까 입체수가 3이죠. 여기에 롬페어가 한 쌍이 있습니다. 그럼 얘는 분자 구조는 구분형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될 거고요. 결합각은 입체수가 3이니까 일단 120도라고 하면 되는데
롬페어가 한 쌍이 있으면 반발력에 의해서 살짝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사실 루이스 구조식이 이렇게 하나만 그려지는 게 아니라 봐봐, 말단에 있는 요 산소는 위상이 원래 동일해야 되거든. 동일한 원소니까. 근데 지금 하나는 이중결합, 하나는 단일결합,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런 구조만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중심의 산소에 왼쪽 아래 산소가 단일결합, 오른쪽 밑에 있는 애가 이중결합으로서 요렇게 생긴 분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루이스 구조식은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질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전자를 편제화 시켰을 때 다양한 구조식이 그려지는 이런 걸 공명구조를 가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실제 5조는 요게 맞냐 요게 맞냐라고 했을 땐 둘 다 아니에요. 실제로 전자는 한쪽에 편제되어 있는, 고정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라 양쪽을 균일하게 왔다 갔다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 5조는 단일 결합보다는 세고 이중 결합보다는 약한 1.5중 결합이라고 하는 걸로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비편제돼서 전자가 균일하게 돌아다니고 있다. 그래서 이 둘의 위상은 완전히 동일하다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괜찮죠? 그 다음 N2O 한번 그려보면 옥텟을 만족하고자 하는 원자가 총 3개니까 3 곱하기 8에서 24 빼기 원자과 전자수 질소 5개에 산소 6개니까 총 16개고요. 빼주고 나면 8. 이걸 2로 나눴을 때 4가 나오고 이게 결합선의 개수이다.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되게 다양할 것 같은데 중심에 질소가 있고 질소산소가 이렇게 붙는, 혹은 중심에 산소가 있으면서 질소가 양옆에 붙는, 보편적으로 이런 분자는요, 전기음성도가 작은 원소가 중심에 들어가는 게 기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중심에 산소가 있는 케이스는 생각할 필요 없고 질소가 있을 때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결합선이 4개라고 했으니까 둘 다 이중결합해서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중심에 질소가 오고 단일결합의 삼중결합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삼중결합의 단일결합으로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중에 기여도가 가장 높은, 에너지적으로 가장 낮은, 가장 안정한 건 뭘까라고 하면 형식전화 개념을 살려주면 됩니다. 일단 옥텟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비공유로 다 채워보면 두 쌍 이렇게 들어가면 될 거고요. 두 번째 그림은 질소의 3쌍, 산소의 1쌍, 그죠? 밑에 질소 단일 3중결합이니까 비공유 1쌍에 산소는 3쌍이 들어가면 될 겁니다. 형식전화 개념 살려볼게요. 왼쪽에 이 질소는요, 지금 원자과 전자가 5개인데 6개가 배정이 됐으니까 하나를 얻어서 마이너스 1. 가운데 질소는 원래 5개인데 4개가 배정됐으니까 하나를 잃어서 플러스 1. 오른쪽에 산소는 0이죠. 그 다음 두 번째 구조식에서 왼쪽의 질소는 원자과 전자가 5개인데 지금 7개가 배정이 됩니다. 2개를 얻었으니까 마이너스 2. 가운데 질소는 플러스 1에 오른쪽 산소는 6개인데 5개가 배정이 됐으니까 플러스 1이에요. 이 둘을 비교하고 나면 위의 분자가 더 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형식전화라고 하는 건 균일하게 퍼져 있을수록, 그리고 숫자 스케일의 절대값 자체가 작은 걸 선호해요. 그게 안정합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숫자가 되게 크기도 하고, 그죠? 골고루 퍼져 있는 정도를 봤을 때도 위에 게 더 안정하겠다, 이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거는 왼쪽의 질소는 형식전화 0이고요. 가운데 질소가 하나 잃었으니까 플러스 1. 오른쪽의 산소는 6개인데 7개가 배정이 됐으니까 마치 하나를 얻었다 해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랑 세 번째 중에 뭐가 더 안정할까라고 하면 이때는 세 번째가 안정하다라고 해주는 게 좋아요. 일단 가운데의 질소는 공통 요인이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형식전화라고 하는 건 전자를 얼마나 얻은 것처럼 잃은 것처럼 보였는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전기음성도가 큰 산소 쪽에 마이너스가 걸리는 게 더 안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N2O 분자는 3가지 다 존재할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지만 이 중에 가장 안정한, 기여도가 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 밑에 세 번째 분자이다가 될 거고요. 얘도 분자구조 결합각 예측해보면 중심원자 질소의 단위결합 1, 3중결합 합쳐서 1로 보니까 입체수가 2형이죠. 입체수가 2일 때는 예외 없이 분자구조 직선형의 결합각은 180도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그 다음 네 번째 NO2는 일단 옥텟 만족 원자수가 3 곱하기 8에서 24개,
원자과 전자수의 총합을 봤을 때 질소는 5개에 산소는 6개씩 2마리니까 17개고요. 빼주면 7이 됩니다. 이걸 2로 나눴을 때 3.5가 나오는데 이렇게 소수점이 나오는 케이스에서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일단 요 앞에 붙는 3은요. 결합선이 맞습니다. 근데 0.5는 홀전자의 의미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전기음성도가 작은 원소를 중심에 배치해주고 결합선이 3개라고 했으니까 이중결합에 단일결합을 박아주면 돼요. 그래서 한쪽에 산소, 여기에도 산소 이렇게 들어가겠죠. 나머지는 비공유로 채워주면 되는데 산소의 2쌍, 오른쪽은 3쌍을 박았을 때 지금 사용한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쌍입니다. 전자 총 16개 쓴 거예요. 근데 실제 가지고 있던 건 17개죠. 하나가 남더라. 그래서 그 하나가 질소 위에 이렇게 배치가 되는. 그래서 0.5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오존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좌우에 똑같은 산소가 들어갔는데 지금 위상이 다르죠. 이럴 수는 없다는 거. 그래서 얘도 무슨 구조를 가지는 거야? 공명 구조를 가진다. 그래서 왼쪽의 산소가 단일에 오른쪽의 산소가 이중결합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구분이 안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공명 구조의 구조식까지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실제로 이 결합은 단일결합, 이중결합 그런 게 아니라 1.5중결합. 단일결합보다는 좀 세고 이중결합보다는 약한 그런 세기이다.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으면 될 겁니다. 제가 이 홀전자의 의미까지 다루기에는 뭐 혼성 오비탈 개념이랄지 좀 다양한 내용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건 좀 오바라. 일단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 얘는 NO2-입니다. NO2의 마이너스. 표현해보면 원자가 3개니까 3 곱하기 8에서 24개가 필요하다. 근데 원자과 전자수는 NO2일 때는 17개인데 1가 음이온이니까 하나를 얻어서 18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6이 될 거고 2로 나눠주고 나면 결합선이 3개구나. 그래서 중심에 질소가 오고 결합선 3개 가지고 산소 2마리를 박아줘야 되니까 이중결합의 단일결합. 옥텟 만족시켜주고 질소에도 이제는 한 쌍을 박아줄 수 있게 됩니다.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얘도 공명 구조를 가지게 될 거고 1.5중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루이스 구조식을 표현했을 때 얘는 분자 구조와 결합각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 단일 결합과 비공유는 각각 1로 카운팅, 이중 결합은 합쳐서 1로 보는 거니까 입체수가 3형이고 중심원자의 비공유가 한 쌍이 있습니다. 분자 구조가 뭐죠? 구분형이고요. 결합각은 입체수가 3형이니까 120도형일 건데 중심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있으니까 이게 살짝 찌그러지더라. 그래서 120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루이스 구조식 심화적인 내용 일단 요 정도 정리하고 또 뒤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심화적인 구조식의 입체수가 5형인 이런 케이스까지 쭉 써놨고요. 일단 PCl5는 이는 원자과 전자가 5개입니다. 3주기 원소는 확장된 옥텟 규칙이라는 걸 만족시킬 수가 있어서 이는 결합선이 5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질소와 인이 동족원소이기 때문에 똑같이 결합선 3개로서 NH3가 가능한 것처럼 pH3 당연히 있을 수도 있지만 3주기인 인 같은 경우는 5개를 모두 공유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얘는 루이스 구조식을 그려보면 5방향으로 CL이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단일 결합이 5개 있으니까 중심원자의 입체수가 5구나, 이런 애도 있구나 일단 좀 받아들여 보시고, 황은 원자과 전자가 6개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려주고 나면 결국 산소처럼 결합을 2개 할 수도 있는데, 그죠? 요게 쌍으로 들어가면서 각각 하나씩 3주기 원소기 때문에 확장된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서 결합을 총 6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SF6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한 쌍이 비공유로 존재하고 4방향으로 결합을 하는 SF4도 가능하더라. 그래서 루이스 구조식 그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얘도 마찬가지 입체수 관점에서 먼저 보면 단일 결합과 비공유를 각각 1로 카운팅하기로 했으니까 입체수가 5가 되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CL은 중심원자의 원자과 전자가 총 7개입니다. 근데 F가 3개 붙었다는 건 7개 중에 3개는 공유하는 데 썼으니까 4개가 비공유 전자 쌍으로, 그래서 2쌍이 이렇게 있는 거고 나머지 3방향으로 결합이 되어 있더라. CLF3는 이렇게 그려주면 될 거고요. 입체수 관점에서만 보면 단일 결합 비공유 각각 1로 세줬을 때 입체수가 5형이다. 확인 가능하죠.
근데 차이가 있다면 첫 번째 거는 입체수 O형의 론페어가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입체수 O의 론페어 한 쌍, 세 번째는 론페어 두 쌍 요런 차이를 좀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 제논 F2는 제논은 18족 원소로서 원자가 전자가 8개인데 그 중에 2개를 공유했으니까 6개가 남습니다. 그래서 3쌍의 비공유 전자 쌍을 가지게 되고요. 둘, 셋. 두 방향으로 F와 결합이 되어 있다. 괜찮죠? 네, 제가 이거 PPT 만들 때 복사 붙여넣기를 좀 해가지고 에노트가 들어가 있는데 얘는 뺄게요. 앞에서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이런 거고 그냥 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체수가 O형인 애들도 있고 중심원자에 각각 론페어가 없을 때 하나, 두 개, 세 개에 대해서 분자 구조와 결합각이 어떻게 되는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심원자의 입체수가 O라는 건 하나의 원자를 기준으로 5방향으로 전자쌍들이 가능한 한 멀리 배치가 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 입체수가 5에 5방향으로의 위상이 완전히 동일한 이런 케이스에서는 PCl5가 있었죠. 인을 기준으로 3개의 염소는 평면 방향에 이렇게 박혀요. 그럼 요 사이의 결합각이 몇 도가 될까? 120도가 되겠죠. 근데 나머지 2개는 어떻게 들어가냐? 인을 기준으로 위아래 수직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PCl5의 경우에는 분자 구조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요거 하나를 삼각뿔이라고 하니까 아랫 방향으로도 뿔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건 삼각 쌍뿔형이라고 하고요. 결합각을 보면 이 위로 박혀 있는 건 축방향, 그리고 요거는 평면 방향, 적도 방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축방향과 적도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냈을 때 수직, 그래서 요 사이의 결합각은 90도가 돼요. 그래서 위상이 완전히 동일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평면에 있는 CL과 수직, 축방향에 있는 CL은 조금 다르다. 이 정도 챙겨두시면 되고, 그다음 중심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 있는 이런 케이스가 SF4가 있었습니다. 황을 기준으로 네 방향의 F가 붙고 한 쌍의 비공유가 있는 이때 황을 기점으로 해서 비공유가 어디에 들어가냐라고 하면 평면의 3방향, 축방향의 2개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비공유 전자쌍의 반발력이 크죠. 이 비공유 전자쌍이 축방향으로 들어가면 반발력이 큰 애가 다른 원자 3개랑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입체수가 5일 때는 비공유 전자쌍을 평면 방향에 먼저 배치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면 삼각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하나의 평면 적도 방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4개는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이때 결합각은 90도보다 살짝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게 얘 반발력이 있으니까 찍어 누르는 거죠. 그래서 얘는 생긴 형태가 마치 이렇게 생긴 시소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시소형이라고 합니다. 결합각을 얘기할 때는 물론 요 FSF 적도 방향에서의 결합각은 120보다 살짝 작아지게 되겠죠. 얘가 찍어 누르니까. 축 방향에 대해서는 방금 얘기한 대로 90도보다 살짝 작다. 이렇게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분자 구조는 시소형이라고 하는구나. 그 다음 ClF3처럼 입체수가 O형이면서 세 방향에 F가 붙고 CL은 원자과 전자 7개 중에 지금 3개를 썼으니까 4개가 비공유로 이렇게 입체수가 오면서 중심원자의 비공유가 2쌍이 있으면 일단 기본 형태는 평면 삼각 그리고 축방향에 2마리를 박아줄 건데 중심에 CL이 올 거고요. 비공유 전자쌍을 넣을 때는 어디에? 적도 방향에 먼저 2쌍을 박아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3방향에는 입체수 5를 구성한 금마들을 써주면 될 건데 비공유 전자쌍은 입체수를 셀 때는 카운팅이 돼서 전체적인 틀이 삼각 쌍뿔이라는 거에는 관여했지만 실제 분자가 어떻게 생겼냐라고 했을 땐 크기가 너무 작아서 무시하는 거죠. 분자 구조는 요거 어떻게 생겼는지 얘기해 주면 될 거고 이거를 T자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제논 F2처럼 중심원자의 입체수가 3인 케이스에서는 평면에 먼저 박아주라고 했으니까 세 쌍이 모두 평면에 위치하게 되고요. 세 방향으로의 위상이 완전히 동일해졌으니까 F는 축방향에서 결합각 몇 도? 180도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입체수 O형의 분자들은 구조식이 이렇게 되고 분자 구조와 결합각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한번 공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6형으로 갈게요. 일단 마찬가지로 루이스 구조식 먼저 그려보면 황은 원자과 전자가 6개고
확장된 옥텟 규칙이라는 걸 할 수 있어서 6개가 모두 결합을 했구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브로민 F5. 브로민은 원자과 전자가 17쪽이니까 7개입니다. 7개 중에 F 5개랑 붙었다는 건 5개는 결합하는 데 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한 쌍이 비공유 전자쌍으로 존재하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 제논 F4는 제논 원자과 전자 8개였습니다. 그래서 4개랑 결합하는 데 썼으니까 나머지 두 쌍이 비공유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렇게 입체수가 6형일 때 얘기하는 분자 구조랑 결합각 케이스에서는 론페어가 없을 때 그리고 중심 원자의 비공유가 한 쌍, 두 쌍이 있는 케이스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면 방금 했던 것처럼 FSC6면 중심에 황이 있고 6방향의 플로린이 박히는데 삼각 쌍뿔과는 다르게 이게 정팔면체형을 띠게 돼요. 그리고 결합각을 논할 때는 모두 동일하게 90도를 가집니다. 그래서 얘는 6방향으로의 위상이 완전히 동일하다. 비공유를 박아줄 때도 평면에 박을지 축에 박을지 그런 순서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결합각은 90도로 얘기해주면 되고 분자구조 정팔면체다. 그 다음 BRF5처럼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이 있는 케이스에서는 사실 이 전자쌍이 꼭 축방향에 들어갈 필요 없이 평면에 들어가도 됩니다. 이게 돌려보면 완전히 위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하나에 그냥 박아준 것 뿐이고요. 나머지 방향에 F를 모두 넣어 놓은 거예요. 요거는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면 평면에 4개가 위치하고 위에 하나가 있으니까 사각 피라미드, 사각 뿔형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엄밀하게는 피라미드가 맞아요. 결합각을 논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90도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비공유 전자쌍의 반발력이 크니까 90보다 살짝 작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죠. 마지막 제논 F4에서는 원자 4개가 붙고 비공유 전자쌍이 2쌍이 있었는데 얘는 조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건 한쪽에 일단 비공유를 박을 때는 순서가 없었죠. 위상이 동일하니까. 근데 만약 여기에 박았다면 정확하게 이 반대 방향에 두 번째 비공유 전자쌍을 배치를 해줘야 돼요. 비공유 전자쌍의 반발력이 기본적으로 크니까 가능한 한 멀리 배치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네 방향에 플로린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고 이렇게 그렸을 때는 뭐라고 할 수 있어? 평면 사각형이 되는 거죠. 위아래 방향의 위상이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 강하게 반발해도 여기서도 강하게 반발하니까 요거는 지금 정사각형이라는 표현들 쓸 수 있을 거고요. 내각은 90도가 될 겁니다. 꺾임없이. 그래서 이론적으로 루이스 구조식을 그리는 계산법, 확장된 옥텟 규칙 활용해서 중심 원자 입체수가 5일 때, 6일 때는 분자 구조와 결합각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이런 얘기 좀 했었고요. 필요한 내용이 있었다면 잘 정리 한번 해보시고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